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첫 번째 키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들어가냐예요. 그러니까 지상 근데 그거는 임박했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고 바이든도 오늘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쨌든 뭐 고게 이제 근데 그러면 이란이 개입을 할 거고 그러면 사우디가 참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제 중동 전쟁으로 번져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상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주워 듣는 전문가들의 이제 언론에 이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일단은 중재가 어떻게든지 가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들 다들 얘기를 해요. 일단은 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요즘의 세계 정세가 다들 그럴 것 같았는데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침공을 러시아가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뭐 저렇게 무기 거래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장담은 못 하겠다. 네. 하지만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상황도 이제 뭐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에서 가자지구에 저렇게 전기 끊고 물 끊고 하는 거는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WHO도 지금 당장 환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24시간 내에 대피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것은 네. 말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지만 지금은 안 되는 걸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우려가 크고 걱정이 많이 된다. 그나마 미국이 이 상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뭐 얘기한 대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려하신 대로 만약에 그렇게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그러면 뭐 중동 정세를 포함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줄 서고 이제 거의 중동 전체가 이제 전란에 휩싸이는 상황까지 된다. 근데 더 걱정되는 거는 이런 상황을 그러면 진지하게 그러면 힘을 모아가지고 막아내야 될 어떤 국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네. 국제 정치적인 리더십은 이미 형해야 되는 국면으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진입하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네. 그게 우려가 되는 거고 심지어는 미국의 국내 정치도 이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당장 공화당 진영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진영에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바이든 책임론을 거론을 하면서 이란의 예를 들면은 동결 자금 같은 거를 풀어주는 바람에 지금 바이든이 이란 동결 자금을 풀어줘가지고 그게 하마스의 어떤 군사 행동으로 이어졌다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예를 들면은 이걸 위해서 그러면 바이든이 의회에서 그러면 미국은 이제 무슨 돈을 써도 어쨌든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건 한정돼 있고 어쨌든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건데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면 액션에 나서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이 이스라엘 사태에 들어가는 돈을 뭔가 쓰기 위해서라도 근데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돈 쓰는 것도 지금 일단 임시 예산에서는 좌절된 거잖아요. 네. 그것에 좌절됐는데도 만족하지 않고 하원 의장을 날려버린 거지 않습니까? 공화당 강경파가. 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예산도 날려버렸는데 만약에 바이든이 추가로 그러면 이스라엘 이 문제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쓰겠다고 하면은 공화당 강경파가 우리가 우크라이나 예산은 날려버렸지만은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씁시다 이렇게 하겠냐고요 지금.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자기 세상인데 네. 자기네 당에 하원 의장 후보 나온 사람도 네. 지금 자기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날려버렸는데 지금 날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공화당 강경파가 좋아하는 하원 의장 후보가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그 사람도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국가나 어느 세력이 원하는 대로 지금 움직여서가 아니라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가 모르는 게 가장 큰 걱정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 전쟁이 날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해협을 막아버린다. 그랬을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또 굉장히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세계 경제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국제 유가뿐만이 아니고 국제 유가가 오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를 막아버리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거기에 이제 배들이 뭘 가득 싣고 이제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막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뭐 해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네. 코로나19에 돈 풀린 거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해소가 안 되고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나마도 지금 조금 그래도 뭔가 해소의 갈피를 잡아가는 국면이라고들 다들 생각하지만 그 여태까지 안 된 상황에서 해소가 더 안 되는 국면이 또 올 수 있는 거고 그러지 않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여파가 아직도 해소가 안 된 게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특히 네. 지금 다들 뭐라고 합니까? 쓰리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쓰리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쓰리고가 아니고 이 쓰리고가 그렇게 아니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 네. 같은데. 아무도 쓰리고 그렇게 생각 안 아니고. 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네, 이 쓰리고 아니고 네. 쓰리고 뭡니까? 요새 말하는 쓰리고가 고물가. 예, 고유가, 고환율. 고유가. 그 이건데 네. 고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당장 이제 수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 수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전쟁이라든가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이제 대외 변수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 경기에 악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방금 고유가 얘기했잖아요. 고유가라는 것도 당연히 이제 지금 유가가 다 오르는 어떤 이 재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뭐 별로 우리한테 좋은 영향이 없을 것이고 고물가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물가가 오르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고금리 상황 이런 것들도 네. 전쟁 상황이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영향 미치면 지금 뭐 미 연준이나 이런 쪽도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도 고금리 상황을 훨씬 더 장기화로 갖고 가겠다는 건데 우리 정부나 뭐 이 우리 입장에서는 쓸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네. 그나마도 세수 축에 실패해가지고 세수 펑크난 거에 대해서 돈을 푸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이쪽도 저쪽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변수까지 생겼는데 네. 우리는 또 뭐 딴 얘기만 하는 게 저는 답답하죠.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힘에 의한 평화 이런 거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힘에 의한 평화를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그것도 참 이번 기회를 통해서 9.19 군사합의 뭐 이제 뭐 다시 필요성지. 무효화 얘기하고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도 참 마음이 편한 것 같다 사람들이.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실제로 9.19 그 군사 합의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정찰하는 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국민의힘이나 정부의 주장대로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군사적으로만 보면 이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건데 네. 이번에 국내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한 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고 있어요. 네. 아이언돔이라는 게 뭐? 깨졌다 뭐 이랬죠 이번에. 네, 아이언돔이라는 게 뭐냐면 로켓포나 이런 거를 이제 그 하마스에서 많이 쏘는 게 있어요. 로켓포나 이런 걸 막 쏘면 요격을 하는 겁니다. 네, 맞추는 거죠. 네, 아이언돔이라는 이 무기 체계로 요격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마스에서 그걸 요격을 할 것을 알고 이번에는 물량전으로 네. 수천 발을 발사를 해서 아이언돔으로 요격을 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물량을 발사를 해서 이 아이언돔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이런 보도를 국내 언론들이 쭉 했습니다. 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 전에 많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국내 언론들이 북한의 장사정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쏠 때 우리가 요격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아이언돔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한국형 아이언돔 예산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아이언돔이냐 뭐 이런 의문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 차치하더라도 한국형 아이언돔을 만들면 아무튼 그걸 막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번에 드러난 게 뭐냐면 하여튼 수천 발 쏘면은 그건 소용없다 이게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수천 발을 쏘는 거잖아요. 북한이 장사정포 쏘면은 몇 발이 날아오는 건지 아십니까? 몇 발이나? 기본 10,000발씩 오는 거예요. 그거는. 막을 수가 없네요. 그건 그러니까 한국형 아이언돔을 배치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사정포는 일단. 네. 그러니까 힘에 의한 평화는 어떤 거짓된 상상이다. 그러니까 일단 아이언돔이 안 되네. 이게 일단 된 거죠? 네. 이게 증명이 된 거죠? 그랬더니 역시 9.19 군사합의는 이게 9.19 군사합의는 이게 어쨌든 북한은 일단 자기들끼리 무효화됐다고 주장하는데 네. 역시 9.19 군사합의 때문에 우리가 위험해졌으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게 9.19 군사합의가 역시 안 되겠습니다. 이거를 역시 우리는 파탄내야겠습니다. 이건데 네. 그럼 9.19 군사합의를 파탄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군비증강이나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저게 아이언돔이 작동을 해도 군비 증강을 해야 되고 작동을 안 해도 군비 증강을 해야 되고 그게 답정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형식으로든 포탄이 날아오게 되면 그거는 피해는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물론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는 군비도 이제 마련을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근본적으로 그 외에 작동하는 어떤 그게 외교가 됐든 어떤 안보 태세에 있어서 외교가 됐든 그 외의 것들이 정책적으로 작동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 내팽개치는 게 이 힘에 의한 평화이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되고 네. 그거에 대해서 한겨레에 이제 좋은 이제 그 칼럼이 있어요. 네. 예, 임모 변호사가 네. 썼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게 뭐냐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잘 알 수가 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비유도 많이 들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극우화가 가속화되면서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어떤 대화 국면, 말하자면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급격하게 상실되고 이제 말하자면 다시 한 30년 전의 질서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 이후에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이 한쪽 방향으로 치닫는 이 외교 정책, 대북 정책이 결국 북한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높이는 결과론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해서 뭐 윤석열 정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의 이 네타냐후 정권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위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모사드가 거의 반공개적으로 자기 정권을 규탄하는 거는 내가 처음 봤어요. 그만큼 네타냐후 총리의 자기 정권의 정당성, 지지 기반이라는 게 상당히 취약한 상황까지 내몰려서 여기까지 온 것은 그만큼 네타냐후 정권은 위기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네타냐후가 뭐 한다는 건지 아십니까? 비상내가 거국내가 꾸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의 어떤 정권에서 다 이탈했던 세력들을 다 끌어들인다. 그렇죠. 지금 왜냐면 나라가 비상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이 비상 상황에 뭐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막 속속들이 막 귀국해가지고 뭐 그렇죠. 뭔가 예비군 나라 많이 모으고 지킨다고 있더라고요. 다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는 사람들이고 네. 그런 사람들인데 일단은 내부적인 갈등 접고 네타냐후 중심으로 모이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위기 상황에 놓였던 네타냐후가 다시 다 살아났어요. 네타냐후가. 그리고 하마스도 이스라엘이 저렇게 만약에 지금의 가자지구나 이런 데로 침공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마스도 명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내에서의 하마스의 지위도 상당히 공고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적대적 공생이거든요. 이렇게 전형적인 거. 전형적인 적대적 공생이고. 국내 정치적 상황을 자기 입지를 강화시키는데 이제 외부의 적을 활용하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는 걸로 희생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국민들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이에요, 사실. 네. 계속 희생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상황들이 한국하고 그다음에 북한하고의 그러한 상황에서도 네. 사실은 되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인 묘안도 사실 필요한 건데 네. 이 정부는 너무 그것을 등한시하고 있어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걱정이다. 한겨레가 지면에 그런 제안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꼭 한번 읽어보시라. 한겨레 신문 보시라. 그러니까 모처럼 선거도 졌으니까 훈훈한 마무리 네, 감사합니다. 선거도 졌으니까 지금 국정의 방향을 바꿔라 이렇게 네. 네, 조언 드리는 차원에서 네. 신문을 보시라. 한겨레 신문을. 네. 네. 알겠습니다. 훈훈한 마무리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한겨레가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네, 그걸 좀 꼭 봐라. 한마디를 지지 않으십니다.